안녕하세요, 승리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배우셨는데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일단 2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문항의 배점은 5점씩이고요. 일단 사지순다형으로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개 항목 중에 정답을 일단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오픈소스와 이 리눅스 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 유닉스와 리눅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래서 오픈소스의 발전과 뭐 리눅스의 등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유닉스와 이 리눅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 리눅스의 설치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확인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가 이 운영체계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픈소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눅스가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의 발전은 우리가 뭐 전자식, 뭐 기계식 계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전자식 계산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커의 등장과 뭐 해커 문화,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등장과 발전,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 정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발달하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GNU 프로젝트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래서 리눅스는 1991년도에 이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즈가 이 리눅스 커널 0.1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해커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초창기 리눅스는 이 앤드루 탄넨바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만든 이 미닉스라고 하는 유닉스 커널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GNU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안정적인 커널 1.0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리눅스 커널 2.0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계인데, 우리가 90년대는 웹 서버 쪽, 그러니까 웹의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애플이 인터넷이 되는 맥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맥 같은 걸 출시를 했었는데, 이 90년대 이 웹의 시대에서 기본적으로 이 웹 서버에 이 리눅스가 사용이 되면서 널리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초중반의 인베디드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유비쿼터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픈소스, 특히 이 커널을 수정을 해서 특정한 하드웨어에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리눅스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2010년도에 이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서도 또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어떤 컴퓨터의 구조라던가 뭐 운영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운영체계는 어떤 컴퓨터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와 어떤 소프트웨어의 중간층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어떤 중간에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레이어가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일단 이 벨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개발을 했었고요. 일단 켄 톰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닉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데니스 리치는 C 언어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창기는 이 켄 톰슨이 이 PDP-7에서 어셈블러로 개발을 했다가 이 데니스 리치가 참여를 하면서 이 어셈블러로 개발된 거를 C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러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종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들이 좀 있었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종류의 유닉스가 있게 되는데 뭐 이 중에 하나가 리눅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들 중에 현재 싱글 유닉스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SUS라고 하는 단일 유닉스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우리가 이 멀티 유저, 다중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 멀티태스킹, 다중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와 그 다음에 유연한 네트워크 통신 환경, 그 다음에 C연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플랫폼에 쉽게 포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하드웨어를 커널이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을 우리가 뭔가 다르게끔 하게끔 하려면 이 커널은 알맹이고 이 알맹이를 싸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러한 유틸리티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닉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우리가 이 유닉스와 관련해서 이 명령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유닉스 표준에서 싱글 유닉 스페시피케이션 뭐 이러한 우리가 유닉스 표준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가, 그래서 리눅스는 유닉스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수정 배포 가능한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유닉스 표준 뭐 포식스, 안시, 뭐 SUS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의 특징인 우리가 뭐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프로세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하드웨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눅스 커널은 이 리눅스 토발지에 의해서 개발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커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뭔가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어떤 유틸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유틸리티는 우리가 그 리차드 스톨만이 시작했던 이 GNU 프로젝트에 있는 그러한 유틸리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리눅스를 이 GNU/리눅스 뭐 이러한 용어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련된 것들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설치와 관련해서 얘기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포판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뭐 세 가지 뭐 데비안 계열과 그 다음에 슬래기어 계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와 관련된 얘기들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 우분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비안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판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우분투 정식,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이 반투어에서 유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네가 있으니까 뭐 내가 있다 뭐 이러한 어떤 이 반투어의 용어를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 아프리카의 어떤 정통적인 그 사상이면서 뭐 평화운동에 뭐 사상적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 사람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운영체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디스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관련된 뭐 내용들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 리눅스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복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각 장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정리하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리하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우리가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에서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명령어들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쉘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쉘 프롬프트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보시면 뭐 이러한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본 것도 있고 뭐 실습을 진행해 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ls, 클리어, 에코, cprm, mv, ln, 그 다음 cat과 모,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말을 볼 때 man이라고 하는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man 명령을 썼었죠. 그 다음 which와 where is, 그 다음 디렉토리 조작을 위해서 cd나 뭐 make dir, 뭐 rm dir, 그 다음에 print working directory, 뭐 pwd, 그 다음에 현재 문서에서 행이라던가 어떤 그 열의 개수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wc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던가 뭐 should, 그 다음에 switch user, 그 다음에 who, 그 다음에 우리가 find나 grep, 그 다음에 add user나 add group, 그 다음에 뭐 우리가 change mode, 뭐 change owner나 change group, 그 다음에 du나 df나 그 다음에 free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nice, ps, kill 뭐 이러한 명령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op라던가 fg나 bg 이런 거 실습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뒤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dh, date 뭐 이러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관련된 명령어들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비교 설명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다음 중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조작하는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데 뭐 파일 조작하는 명령어 일단 파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ls 명령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옵션 같은 것들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움말 같은 거를 볼 때 우리가 마이너스 헬프라던가 뭐 이러한 우리가 옵션들을 추가해서 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명령어에서 어떤 파일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 만들 때 뭐 터치 명령어 비어있는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현재 접근 시간을 최종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출력할 때 뭐 캐시나 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캣을 이용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또 생성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파일을 만들 때 터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캣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 뭐 VI나 나노 같은 걸로도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뒤로 출력을 할 때 파이프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p나 뭐 우리가 mv, rm 명령어 이런 거 다 보셨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조작과 관련해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트리 구조라던가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들, 이동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우리가 뭐 부모는 점점이고 현재 디렉토리는 점이고, 그 다음에 cd 하시면 홈 디렉토리 이동하고, cd 하시고 나서 우리가 뒤에 물결, 그러니까 갈매기 표시를 하시면 얘도 홈 디렉토리 이동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러한 것들, 홈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 만들 때 mkdir, 그 다음에 삭제할 때 rmdir인데 일반적으로 비어있지 않는 디렉토리를 삭제를 하는데 이 비어있는 디렉토리를 삭제를 하는데 비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rmdir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있지 않은 디렉토리는 우리가 rm-rf 옵션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뭐 관련된 것들, 뭐 정리하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명령어들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숙지를 또 하고 있으셔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우리가 또 이제 리눅스의 고급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일단 뭐 지난 시간 돌아보기,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뭐 프로세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봤습니다.
그래서 ls 하실 때 기본적인 뭐 파일 정보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냐 정보들이, 앞에는 파일의 종류이고, 그 파일의 종류는 뭐 일반 파일, 디바이스 파일, 그 다음에 디렉토리 파일이 있는데, 문자 장치 파일은 문자 단위로 입출력이 되는 거고, 이 블록 장치는 블록 단위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보통 키보드나 이런 것들은 문자 단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에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는 블록 단위로 뭔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종류는 파일 명령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우리가 심볼릭 링크와 하드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링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윈도우즈의 바탕화면 같은 바로가기 같은 게 기본적인 심볼 링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노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링크와 소프트 링크에 대한 차이점들, 그 다음에 심볼 링크가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 하드 링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요. ln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ln 하시고 그냥 쓰시면 하드 링크가 만들어지고, -s 옵션을 주시면 우리가 심볼 링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팅을 하면 스케줄러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0번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지자마자 없어지고요. 실제 프로세서 1번이 이니트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니트 프로세서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일단 자기 자신을 복제할 때는 포크라 그랬고, 복제된 프로그램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는 exec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크 앤 exec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련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S 명령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 뭐 필요한 옵션들 뭐 중에 이제 AUX 같은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뭐 pgrep 명령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OP 명령어와 PS 명령어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TPS는 현재 실시간으로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찍는 거고, TOP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뭔가 실시간으로 찍을 때 TOP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잡 제어 명령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잡스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전환과 관련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킬 명령어가 있었죠. 이 프로세스를 죽일 때 우리가 이 킬 명령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죽일 때 이 잡번호로 죽이거나 아니면 PID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 킬만 하면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원래 이제 킬은 프로그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보내는 명령어인데, 이 프로그램을 짜시면 나중에 배우시면 우리가 이 시그널을 블로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지 않으면 받고 싶지 않을 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는 -9를 붙이시면 무조건 죽는다 그랬죠.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의 권한과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과 관련된 것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섀도우 파일에 저장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저스와 W, who am I, 뭐 ID, 그 다음 루트 사용자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파일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비밀번호는 여기다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슈퍼유저의 권한으로 실행할 때는 슈도 명령어, 그 다음에 유저를 바꿀 때는 스위치 유저, SU, 비밀번호를 바꿀 때는 우리가 패스워드, 나갈 때는 엑스트나 로그 아웃, 아니면 컨트롤 D 같은 거를 누르시면 쉘을 종료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D를 봐보면 이 파일과 이 보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파일과 이 보안에 대한 내용들 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이 무엇이냐, 이 파일이 무엇이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ls 명령, ls-l을 할 때 이러한 접근 권한들에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wx, rwx, rwx의 의미와 유저와 이 그룹과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을 바꿀 때 우리가 지금 rwx와 ugo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는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체인지 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바꿨었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뭐 ugo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rw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체인지 모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사용하는 방법들과 뭐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진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는데, 이 팔진수를 이용한 것들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mask와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왜 쓰는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umask가 있을 때 파일을 생성하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일반 파일은 0666에서 빼고요, 이 디렉토리는 0777에서 빼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와 권한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유닉스의 그룹과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던가 뭔가를 바꿀 때 체인지 오너는 기본적으로 오너를 바꾸고, 이 체인지 그룹은 파일의 이 소유 그룹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와 실행 권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set user id는 뭐 당연히 나올 거고요, set group id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들 일단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이제 검색과 표현식이 나와 있는데, 이 검색과 표현식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규 표현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일단 봐주셔야 되죠. 검색하실 때 find 명령어 쓰시는 방법, 그 다음 which, 뭐 where is, 그 다음에 grab과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별표, 메타 문자 이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대괄호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중괄호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 쓰셨는데, 일단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뒤로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정리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앞에 우리가 이 뭐 패턴 같은 거 지정할 때 사용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 문서 편집기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서 편집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일단은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서 편집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마지막에 이 문서 편집기는 뭐 리눅스에 문서 편집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뭐 VI라던가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들 나와 있는데, 당연히 모드와 관련해서 이 종류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 모드로 넘어가느냐, EX 모드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시거나 종료하시거나 복사하실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나노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것들을 일단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6장까지 해서 일단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뒤 보시면 정리하기라던가 우리가 실습 진행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I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퍼센트 같은 걸 쓰시면 전체 범위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yes 하시고요. 여기서 0,달러인데 그냥 yes 하시거나 퍼센트 yes 하시면 전체 범위를 의미한다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요.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